좀 속제목으로다 뉴미디어 시대 원자력 수용성 증진 방안이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기존에 우리가 항상 해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자력 바로 알기 활동 내용, 미디어 중심으로다가 이제 활동해왔던 내용을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뉴미디어 시대 원자력 수용성 증진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항상 이제 원자력계 계시는 분들이 늘 꾸준히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자력 정보를 또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2번과 3번이 그 2번 항과 3번 항의 내용들이 저는 항상 좀 균형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2번, 그 조금 더 쉽고, 아니면 감성적이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또 너무 치우쳐지게 되면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과학이나 아니면 엔지니어 집단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3번의 내용에 너무 치우쳐지면은 이제 대중으로부터 또 고립될 수 있는 그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조금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지난 이렇게 이제 넥스포 워크숍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쭉 꾸준히 영상들은 남기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보고 있죠. 또 필요하면 또 이제 꼭 이제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제 찾아서 보시긴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의 영역들은 대중적인 관심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영역에서부터는 사실 대중들에게 조금 원자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바로 알리고 싶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이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에 여기 이제 영상 제작에 관여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많은 노력들 했거든요. 정말 이거 영상 한 1, 2분짜리를 만들 적에도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편집하는 시간만 해도 몇 시간씩 사실 걸려요. 1분짜리 영상을 하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한 30컷 정도의 장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컷들을 또 어떻게 채울까부터 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항상 많은 고뇌들을 해요. 또 이제 단순하게 흥미거리로다가 만들다 보면은 사실을 반영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너무 사실, 도표나 그래프 위주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안 보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조회수는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거 이제 2년 전에 영상들이거든요. 2년 전의 영상들인데 사실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49명이 봤고 아니면은 17뷰. 이게 좀 그 현실이죠. 열심히 만들지만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상들을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튜브에 이제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을 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길이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일단은 가급적 영상을 좀 짧게 하고 썸네일을 사실 요 최근에 저희가 조금 과하지 않냐 아니면 좀 자극적이지 않냐 싶을 정도로 좀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최소한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최소한의 정보들을 전달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밈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김동연 밈이 되게 또 유행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운동 많이 된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뭐 이런 또 밈이 있는데, 이런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그런 이제 제목들을 채택을 하거나, 그리고 영상 길이는 좀 1분 정도의 쇼츠 위주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일단은 이제 슬슬 좀 올라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몇백에서 한 1000단위, 2000단위, 많이 나오는 경우 이제 한 4000 뷰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이걸 또 꾸준히 올리는 게 필요한데, 아직은 이제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또 일이 분산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뉴 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원자력의 대중 수용성을 어떻게 증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미디어 환경이 사실 알다시피 많이 변했잖아요. 요 최근에 올림픽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동계올림픽?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이거 어디서 열리는지도 몰랐는데, 올해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로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 3, 4%도 안 돼요. 그 정도로 미디어를 접하는 게 기존에는 이제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효한 그 매체였었는데 그게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요 도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통 매체와 이제 디지털 모바일의 광고 매출 추이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지난 한 20여 년 동안에 디지털 및 모바일을 통한 광고 매출은 쭉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 신문이라든가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과 2023년 기준으로 종이신문 구독률도 왕창 내려갔어요. 사실 저도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종종 신문 광고를 좀 많이 냈었는데 이제 신문 광고는 더 이상 좀 유효하지가 않겠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방송입니다. 이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혹은 이제 지역 민방 등을 다 합쳐서 이 광고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좀 살펴봤는데 지상파는 이제 일단은 좀 하향세를 타고 있어요.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편 혹은 이제 지역 민방 사업자, 케이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쭉 올라가다가 현재는 또 이제 완만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이외에 보면은 뭐 다른 것들도 이제 들락날락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보면은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 지상파에서 좀 하향세가 심합니다. 이게 2014년부터 나와 있지만은 한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가 한 2010년도 이전에는 연간 광고 매출이 한 7천억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최근에는 1,700억 원 선이 깨졌어요. 즉, 건 10몇 년 사이에 광고 매출이 거의 이제 한 4분의 1 정도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는 와중에 대중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원자력계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정말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으로. 하지만 여전히 대중이 원자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응답자의 87.5%가 원자력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이 안전하냐라고 물어보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답변도 75.5%,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거를 당신네 집 근처에다가 지을 거냐? 라고 물어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 51.3%로 절반이 넘어가 봅니다. 즉, 대중의 지금 인식은 좀 이중성을 갖고 있어서 원전은 필요악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게 되게 흔한 말인데, 이제 사이버 상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이제 댓글 같은 걸 주고받다 보면은 딱 단골로 나오는 멘트가 그겁니다. 원전이 그렇게 좋으면 너네 집 근처에다가 지어라. 아니면은 서울에 지어라.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원자력 대중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정보 제공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결핍 모델, 대중의 무지에서 대중의 무지로 인해서 원자력 수용성이 좀 낮게 나온다라는 결핍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이라든가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대중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대중의 수용성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이제 홍보 모델들을 홍보 노력들을 좀 해왔었는데 이게 사실 개개인이 정보들을 수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호불호도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지 않은 지식들은 아무리 좋아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똑같은 정보를 제공을 할 적에도 사실은 듣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잘 요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면은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 전달은 있었지만은 양방향 소통에 있어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많은 영상들을 올리지만 거기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질문들이 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또 이제 미디어 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 댓글이 달릴 적에는 필요한 정보 소스에 대해서 적절히 댓글도 달아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좀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저는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로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지만은 이런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든가 아니면 판도라와 같은 미디어 프레이밍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막 원자력 발전소는 터진다. 한번 터지면 끝장이 나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이 아직도 지배적입니다. 자, 그래서 매체별 소통 특성에 따라서 좀 투트랙 전략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노력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정보의 깊이 및 신뢰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레거시 미디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다큐는 단순히 어떤 정보만 전달하고 있지는 않죠. 사실 감성적인 부분들도 전달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되게 아쉬웠던 게 우리가 이제 탈원전 정책이 이루어지는 하에서 보면은 여기 원자력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눈물 흘리시고 비통해하시고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감정선들을 굉장히 연출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또 레거시 미디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어디 딱 멈춰선 기계를 보면서 뭔가 쓸쓸해하는 표정들을 짓는 그런 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레거시 미디어가 잘 전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제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거 깨졌네요.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뉴 미디어 환경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 것처럼 숏폼 길이 영상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쓸모와 재미, 그 다음에 젊은 층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각종 인터넷 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뉴 미디어를 활용하는 측면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 미디어 시대의 석공공 방정 시기라고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양방향성, 그 다음에 투명성, 그 다음에 확산성, 좀 빠르게 확산되는 측면이 있어요. 확산성이 빠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거짓 정보들이 전달될 만한 위험성도 있지만은 그거를 다루는 사람이 또 잘 다룬다면은 충분히 정확한 정보들을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친밀성이 있습니다. 딱딱한 기관의 이미지를 받고서 전문가라든가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쉬운 해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것도 깨졌네.
여기 이제 몇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충주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충주맨이라고 해서, 충주시 이제 공식 채널에,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요분이 이제 최근에 좀 그만둬서 좀 화제가 됐었죠. 이제 기존에, 뒷감당을 해주던 시장님이 일단은 이제 삼선 제한에 걸리면서 퇴임을 하게 되니까 좀 약간 좀 같이 따라서 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 충주맨 같은 경우는 길게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이제 1분도 안 되는 굉장히 어떤 건 한 10초에서 1분 사이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메시지 전달을 하는 방식을 택했었고, 이 채널의 구독자가 97만 5천 명까지 갔었어요. 충주시 전체 인구의 5배. 서울시 유튜브 구독자가 한 20 몇만 명이거든요. 근데 충주시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소도시인데, 그 소도시의 홍보 채널이 거의 100만 명 구독자까지 갔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시장님이 직접 칼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들을 전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깃불 채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흥미 위주로다가 하거든요. 아예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작품만 만듭니다. 쓸모 있는 물건은 이마트에서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돌이들이 모인 공학 콘텐츠 제작소, 깃불 재밌게 봐주세요. 그래서 재미있으면서도 어떤 공학적인 내용이라든가 과학적인 내용들을 풀고 있고요. 요 최근에는 또 제가 좀 격투기 채널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저도 사실 안 봤었는데, 제가 이게 왜 보게 되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격투기 선수들 한 명 한 명 되게 무명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다가 서사를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선수는 있지만은 진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다음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서사를 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유튜브를 넘어서서 국내에서는 좀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이제 첫 1만 관중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저도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작년에 전과자 통해서 그 협업 콘텐츠를 만들었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던 그 콘텐츠이고, 그 다음에 대중적 밈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여기 이제 밑에 거는 이거 사실 제 얼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제 얼굴 가지고 만든 건데, 약간 제 의도는 이게 그건 아니었어요. 그 슬램덩크 밈을 좀 이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슬램덩크 그 밈을 이용해서 이제 박선 그 교수님 원전을 짓고 싶어요. 이제 이 표정을 좀 만들고 싶었었는데 좀 아직은 잘 안 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한 편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좀 돈을 더 들이면 이제 몇십 초짜리 영상도 만들어지고 음악도 좀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러한 AI를 이용해서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주맨이 나왔던 것처럼 원자력계에도 좀 원자력맨이 한 분쯤은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하다 보면 좌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근하면서 좀 컵라면도 마시고, 컵라면도 먹고, 그런 인간적인 이미지를 좀 부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그 친근한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랑 좀 동질감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싶어요.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낡은 것은 고치고, 잘 해오던 것은 더 잘하자. 요게 한번 이제 그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잘 해오던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해오던 것들이 더 잘 해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에너지원별 장단점에 대해서 정량화된 정보 전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필요악이라는 인식도 좀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박석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 지표들을 좀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밑바탕 작업이 안 돼 있다면은 정치 권력이 변심을 하면 또 언제든지 원자력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경우 EU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과정들 보면은 밑에 그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은 그 지표들을 쭉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도 이러한 검토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또 이제 한번 요거는 이제 재미나게 돌려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는데, 이미 있는 그 자료들, 뭐 IPCC 5차 종합 보고서라든가 아니면은 란셋에 그 실렸던 논문이라든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쭉 만들어 봤는데, 이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 과정 같은 경우에 이건 이미 정책센터에서도 몇 번 여러 번 컨텐츠로 만들었었죠. 뭐 석탄과 천연가스, 그 다음에 바이오마스, 태양광, 원자력을 딱 비교를 해보면은 원자력이 정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 영향이라든가 중대사고 치명률의 측면에서도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안전한 에너지원인데, 이것도 저희는 기존에는 조금 약간 단편적인 부분들만 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요 부분만 좀 따로 떼서 1분, 2분 정도씩 좀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자력에서 그 위험 요소가 되는 건 방사선인데, 타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뭐 대기 오염과 같은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원들이 다 산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산재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이건 아니라 가지고 다만 같이 국내에서 벌어진 에너지원별 산재 사고들을 쭉 검토를 해보면은 뭐 작년에 김희상 위원실에서 태양광 산재 사고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10년 동안 43명이 나왔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원자력 발전소하고 비교를 하면은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많은 사망자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재 사고 관리라든가 아니면 공중 보건 영향의 측면에서 원자력에 상당히 장점이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환경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온실가스 감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자원을 얼마나 채굴하고 물을 또 얼마나 쓰고 토지는 또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 이러한 정보들을 좀 대중에게 종합적으로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합적인 자료들을 쭉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지표로,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EU JRC 보고서에 이제 기반한 데이터고, 요거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지표로다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의 정량적인 혹은 정성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에너지가 친환경이냐 아니냐를 언급하고자 한다면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사전 연구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 원자력에서 굉장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점이고요. 저는 읽어주신 것처럼 새로운 미디어도 활용해야 되는 시대를 트렌드를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때 재원이 좀 필요하잖아요. 제가 고 선생님이 쭉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재원을 쓸 수 있을까? 그걸 잠깐 생각을 해주고, 일단 에너지 문화재단의 그 재원을 좀
뭐 대등한 그 노크를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원자력 출력 재단 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 창의적인 아이템 경진이나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한번 그 프로포자를 만들어서 제출해 보시면 그 학생들이 그 경진대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원자력 학회랑 같이 하시면 좋고 원자력 학회도 일부 이런 쪽에 대해서 지원해 줄 예산을 뭐 많지는 않지만 단지 몇 천만 원 그런 거라도 좀 마련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세 가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어떤 미디어를 제작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고, 2024년도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을 하면서 그 당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할 적에 제 기억상으로 그때 다큐 한 편 제작을 하는데 한 5억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저쪽 이제 반핵 성향의 환경단체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1년에 한 몇 편씩은 만들어낼 수 있는 재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에 대략적으로 서울 사무소 예산이 한 150억 원에서 180억 원 사이예요. 한 단체가. 사실 원자력 학회라든가 원자력 산업협회에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예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회가. 근데 단 하나의 반핵 단체가 150억 원에서 180억 원 사이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의 얘기만이고 환경운동 연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강성의 반핵 단체인데 여기도 한 70억 원 정도 1년에 씁니다. 그리고 녹색 연합 같은 경우도 한 20 몇 억을 써요. 그래서 합쳐서 보면은 1년에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가 이제 국내 반핵 단체 빅3, 3대장이라고 할 만한 그 세 개의 단체가 거의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를 쓰고 있고, 그러면 사실 저는 원자력계가 그만큼의 돈은 만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뭐 에너지 정보 문화 재단이든, 최소한 제한된 선에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LSI에서 신문의 이지규 기자입니다. 지금 미디어 쇼폼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원자력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 그렇게 관심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슈가 터질 때만 하거든요. 그럼 어떤 이슈냐면, 지난번 후쿠시마 핵물 처리수로 나왔을 때 수산물 방류, 그죠? 그 다음에 공기질 방류. 중국에서 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딱 사람들한테 구미에 맞는 것들을 그렇게 제작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르메시스 같은 것도 좀 근대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흥미있는 분야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원자력계 지금 서울대 원자전지센터나 이데 들어가서 동영상 UCC 보면은 아주 막 고차원 수준에 들어서 안 봅니다. 어려워서. 왜 원자력계는 늘 말을 이렇게 어려운 말 뒤에서 이렇게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봉규 박사께서 좋은 걸 가져놓아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해력도 높아지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국민들이 중학생 수준의 이해하기 쉬운 걸로서 가자. 결국 또 미디어 만든다고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에너지 재단이고 원자력 재단에 돈 받으려고 짜았을 때 지금 쉽게 만든 거 수산물 공기질 뭐 아주 중학생 수준 정도 쉽게 한다고 짜았으면 안 줄 겁니다. 차원을 막 높인 거 이런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편견부터 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은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죠? 탄소 중립이 막 지금 뭐 이슈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거기다가 지금 재생에너지가 딱 들어가가지고 재생에너지가 탄소 중립과 무슨 상관이며
에너지 믹스는 또 산소 중립과 무상. 이게 워낙 탄소 중립 이슈가 되니까 거기다가 이런 문제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많이 한다고 탄소 중립이 되거나 에너지 믹스를 막 한다 해서 탄소 중립이 되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쉽게 국민들한테 풀어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제가 또 그 동의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사실 원자력 정책 센터이다 보니까 이 정책 센터 입장에서 타 에너지원에 대해서 사실 함부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그 포맷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센터의 입장은 항상 이래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같이 가야 된다가 이제 정책센터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나요? 일단 예. 뭐 물론 저도 이 사견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정책센터의 그 위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사실 또 그리고 재생에너지 정책이 잘 설계를 하면은 정말 우리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봤을 적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재생에너지는 분명히 양쪽으로 늘어났는데 우리가 좀 질적인 성장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수고해 주신 관계자님께